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드리고자 찾아온 오라클입니다. 하늘은 높고 시원한 바람이 살짝살짝 부는 가을입니다. 한가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엔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사주 영리학회 회장님이시며 강남에서 천부학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만국 영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김연호 교수님을 모시고 주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주역의 활용과 주역으로 이름을 사주풀이하여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에 있는 한국사주영리학회 천부학당 김연호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교수님께 직접 교수님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교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만국영리학, 즉 주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접하지 못했던 그 주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역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원전에 한자가 많고, 그래서 처음 접하자마자 이렇게 첫장 넘겨보시고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덮어버리시는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교의 경전으로서 그 충효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이라든가 어떤 전공하신 분들이 전부 그 학문으로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글자가 발전하기 전에도 이 주역은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뭐 날씨라든가 오늘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 주역 8개를 가지고 그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주역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주역이 아니라 바로 역입니다. 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은 뭐 사람들이 도마뱀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일과 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도마뱀으로 차라리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은 날일자가 맞는데 얘는 다물물자라서 사실 얘를 이 월로 표시하기에는 좀 어딘가 어울리지가 않아서, 사실은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서 도망가는 그런 형상이 더 맞지 않을까, 이건 제 사견인데요. 어쨌든 역은 바뀔 역자입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뭐 오늘 운이 나쁘다 그래서 계속 나쁜 게 아니고, 좋다 그래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바이오리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그 리듬을 탄다 그래서, 이 역은 항상 순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활에서 접하는 역은 바로 의리역이라 그래서, 항상 그 뭐 거는 그 언형, 이정이라 그래서 그냥 원은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것이 이롭다 이런 개념으로 의리역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한자 공부하는 개념밖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점으로서 주역을 가리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 점은 다 가문의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순간 비법이 아닙니다.
그죠? 나만 알고 있어야 비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상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희천 선생이 정작께서 이 건을 갖다 원형 이정을 똑같이 푸는데, 바로 건은 크게 형통하고 이 정자를 갖다가 곧다가 아니라 바르다가 아니라 점치는데 이롭다라고 풀이를 하셔서 이 책은 점서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자가 이 전복자에다가 조개로 점을 쳤대. 그래서 점치는데 이롭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이정이라서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풀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깨라 그러면은 이렇게 중천건이라는 괴가 있는데, 이 괴 안에는 이 자리 하나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보는 개념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전에는 초구를 갖다가 잠룡무룡이라고 했습니다. 잠룡,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요 자리를 갖다가 가냥 소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 상효를 보면은 항룡유입니다. 항룡유. 하늘에 있는 용이 후회를 한다. 바로 여기는 소년기고 여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후회를 하는데,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군은이라는 말. 용군은 견군용가 하는데 무수 기지라. 많은 용들 가운데 머리가 없으면 그래도 길하다라고 표시를 해서, 이거는 원전으로 푸는 방법이고, 이제 상수역으로 조금 개념을 바꿔서 본다면은, 일단 동한 개념에서 초효가 동했다 그래서 잠룡무룡을 쓰는 거지만, 바로 잠룡무룡이라는 말은 얘가 동했을 때 천풍구로 바뀐 개념을 설명한 게 바로 효사입니다. 그러니까 천풍구가 깨서, 천풍구는 여자 임금 후자에다가 계집 여자를 붙여서 만날 구자라 그러는데, 우연히 만났다. 누구를?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누구야? 여자 임금 같은 강한 여자를 만났으니까 남자는 소년이잖아. 어린 사람이 그렇게 센 여자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변한 개념을 갖고, 우리는 건깨가 풍으로 변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이제 그 점을 보는 방법인데, 그러면 요즘은 왜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문왕주공이 주나라 때 이 역경을 글자로서의 그 경우로서 남겨놨기 때문에 주나라 때 역이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통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 지금 사람들은 매화역수라 그래서 그 숫자를 갖고 하는 거를 소강절 선생이 만든 매화역수인 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매화역수라 그러면 전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역수는 소강절 선생이 매화꽃을 떨어지는 걸 보고 그 괴를 생각해서 지었다 그래서 매화역수지, 그 숫자 갖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구 없이 치는 점이 바로 매화역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상을 갖다가 8개로 만들어서 그걸 변화를 갖고 따지는 게 매화역수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만이라도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매화역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상수역에 관해서 그 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도 치고 어떤 운세 풀이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바로 제가 이제 감히 만국영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주역 한 가지만 알면은 주역으로도 풍수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음양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오행이 됐고, 그 음양오행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미래 예측학에서 다 쓰고 있지만, 사실 주역을
배우면은 그 다른 학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단지 이제 너무 그 학문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하나 다른 괴를 갖고 설명을 한다면, 뭐, 이 음, 음. 수레등깨는 바로 4대 낭깨입니다. 그래서 그 주역 64개 중에 4가지 난깨가 있는데, 이 깨가 나오면은 무조건 다 난깨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4개는 용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용이 물에 잠겨 있어서 힘든 건데, 이 감깨는 이제 물상으로 치면 겨울이고, 그죠? 그 겨울에 지금 동면하고 있는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무기가 승천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잠겨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과정에 있지, 절대 얘가 흉하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개념은 아닌데, 바로 이제 상수역에서는 바로 4개를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착종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에 있는 학계를 나로 본다면은 내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면은 바로 내수의 깨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우리 지금 한자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개 이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쉬운 학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어렵다고 덮어두시기만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책을 열어서 점치는 방법이라든가 한번 접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상수역과 의료역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